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경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동에서 또 미국에서 곳곳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정말 숨가쁘게 지금 새롭게 일이 전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과거 역사상에서 영국과 러시아 간의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게 있었고요. 지금의 오늘날의 중앙아시아 지역, 그리고 인도 지역,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등등에서 러시아와 힘을 겨뤘던 대영 제국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날은 이러한 새로운 신 그레이트 게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영국과 러시아 간의 투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미국과 중국 간의 신 그레이트 게임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 그레이트 게임의 본질은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신 그레이트 게임 혹은 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근본적으로 중국으로 하여금 좌절시켜버리겠다. 앞으로 미국에게 도전할 수 없게끔 완전히 싹을 잘라버리겠다. 이와 같은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을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민족 혼성 연합체라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을 크게 56개로 쪼개지는 않더라도 크게 나눠버릴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티베트, 신장, 남몽골, 그 다음에 광서자치족 정도, 그 다음에 감속성, 청해성 지역을 또 하나로 나눠버리고, 그리고 만주 지역, 그리고 여기 연변에 있는 조선족 자치주 정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해체시킬 방안을 바로 미국에서 이 일을 지금 주관하고 그렇게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에 대해서요, 선각자적인 발언을 하신 분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국부이신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1954년 7월 28일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미국 워싱턴 DC에는 캐피탈 힐이죠. 그 미 의회 건물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중국을 해상 봉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벌써 몇 년 전이죠? 54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71년 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안을 갖고 있었던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이 말씀을, 이분의 그 지혜로운 생각을 오늘날에 있어서 미국이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것이라구나 라면서 이제는 깨닫게 된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중국을 해상 봉쇄하고 중국을 격침시키며 더 나아가서 중국을 해체, 붕괴, 멸망시키고자 한다는 이 거대한 전략 작전이 이제는 바야흐로 실천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에 펼쳐진 이스라엘에 의한 대이란 공습도 결국 엄밀히 본다라면 미중 간에 전개되고 있는 미중 패권 전쟁의 소산물이다. 그 미중 패권 전쟁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이란에서 생산되는 석유, 가스, 에너지 90% 정도는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그 유가를 대신해서 중국산 무기를 이란 측에 공급을 해왔죠. 자, 이렇게 중국이 이란에게 공급해준 무기는 결국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레바논 헤즈볼라, 또 하마스, 그리고 후티 반군 등에게
공급이 되면서 이 국제적인 테러 단체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을 해왔었던 것입니다. 자, 이미 작년도 10월 7일 하마스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육되어 버린 이스라엘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하마스 거의 괴멸되었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 마찬가지입니다. 후티 반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이 무력화되어 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스라엘 공군은요, 지금 이란 영내에 있는 에너지, 정유, 가스 시설을 지금 폭파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중국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바로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크게 생겨납니다.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그야말로 도산해버리는, 무너져버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만일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즉 석유와 가스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중국에서는 최소 4-5배 이상의 에너지 가격이 폭등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제시장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 제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산 제품보다도 훨씬 더 비싸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알리나 테무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들이 만들어서 생산하고 있는 저가 제품은요, 앞으로 쿠팡에서 판매되고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산 제품보다도 더 비싸지게 되는 상황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 내 산업이 줄줄이 부도가 나게 됩니다. 이미 중국 전역에서는요, 안유성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월 달입니까? 6월 달인데 우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선 태풍으로 인한 폭우가 내려서 홍수가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올해 겨울까지 아마도 에너지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수억 명이 굶어 죽거나 추위에 얼어 죽거나 아니면 병사하게 된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양쯔강 델타 지역, 삼각주 지역이죠. 자, 여기에서는 중국 GDP의 25%가 생산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 파산했습니다. 소멸하고 버렸습니다. 자, 지나간 코로나 봉쇄 기간 3년 동안 물경 4억에서 5억 명 정도가 이 코로나, 즉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는데, 하루에 중국 전역에서 한 30만 명씩 매일매일 죽었다, 이런 통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 전역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 지역에서도 인구가 반토막 났다, 아니면 3분의 1만 남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코로나 발병 기간, 지난 3년간 동안에 대부분 사람들이 사망해서 사라졌고, 지금 현재 중국 전체 인구는 8억 명도 채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상해시에서 어떤 한 해커 집단들이 중국의 그 전산 자료를 갖다 해킹을 했어요.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확인됐던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중국 내부 상황 속에서 에너지 문제까지 겹친다. 유가가 폭등하고 에너지 공급이 안 되고 에너지 대란으로 이어진다. 그나마 살아남았던 기업들조차도 전부 다 줄줄이 도산을 하고 만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올 연말까지는 뭐 몇억 명 더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병들어 죽는 것은 아무런 일도 아니겠죠. 게다가 지금 현재는 중국 내부에서도 이름도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역병이 창궐하여 지금 젊은 사람들도 아무런 증세 없이 갑자기 픽픽 쓰러져 죽어가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중국을 질식시키기 위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원자력 발전소 부품 수출도 차단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국 내, 즉 황해상에 위치하고 있는 수십 개의 원자력 발전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의 모든 전기차들 역시 전기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내부에서 원자력 발전의 가동이 중단이 되어지고 에너지 공급이 부족해지면 운행 가능한 차량도 점점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전기차 한 대에 반도체가 약 200에서 300여 개가 들어가고 있는데 전기차 산업이 붕괴가 되면 중국은 반도체 산업, 배터리 산업, 전기 전자 산업, 타이어 산업, 군수 산업, 인공지능 산업 등 첨단 산업이 모두 붕괴하게 될 것입니다. 붕괴를 넘어서서 완전히 멸망 지경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즉 AI 산업인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원자력 발전이 없게 되면 산업 육성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이재명이 AI 산업을 살린다 하면서 중국산 해상 풍력과 태양열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현실적인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올 겨울쯤 되면 중국은 에너지 부족, 전기 부족, 은행 파산, 기업 파산, 실업, 전염병 등으로 중국 전역이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아비규환의 상태가 될 것이에요. 자, 이런 상태가 되면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55%를 부과하는데, 그러면 모든 중국 내 기업은 줄줄이 도산이 되고 그 망해가는 속도는 점차적으로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시진핑이 축출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도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조기에 붕괴시켜서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연합사 중심의 흡수 통일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즉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김정은 우상 종교 지배체제가 독재 정권을 지금 떨치고 있는 저 북한 지역을 해방시켰다. 내가 말이야 북한을 해방시켰어. 이와 같은 정치적 업적을 이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중국이 힘이 빠지고 있는 현재, 중국은 곧 있을 8월 달에 4중전회와 북대화 회의를 앞두고 지금 크나큰 내부적인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기를 틈타서 북한을 흡수해버린다. 즉 원래 지도대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 지역을 우리가 흡수를 하게 되면은 지금 압록강, 두만강 지역에, 즉 북중 접경 지역에 집중적인 군사력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중국 공산당 정권의 조기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압록강, 두만강 지역에 대한민국의 K9과 그리고 K2 흡표전차, 그리고 FA-50, KF-21과 같은 이런 육해공 무기를 갖다가 전진 배치시키고 군비 경쟁을 할 경우에 중국은 내부적으로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경제 형편에서 군비 경쟁까지 하다 보면 가랭이가 찢어져서 결국 소련이 무너지듯이 결국 중화인민공화국도 갈갈이 찢겨서 붕괴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국경 지역에 배치된 대한민국의 군대, 또 한미연합사의 군대, 이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중국은 북중국 지역 방어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결국 그것은 경제가 파산하고 파국으로 가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우주에 돈을 쏟아붓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0조 이상을 투입해서 골든돔이라고 하는 미사일 방어망을 미국 전역에 설치하고 우주에서 중국을 공격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중국은 우주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결국 이거 하다 보면은 경제가 파탄이 나고 결국에 붕괴하게 될 것입니다. 골든돔 계획이 현실성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허공에 돈을 탕진하도록 만들면 되는 전략이죠. 마치 과거 스타워즈라고 했던 전략무기 제한 협정을 통해서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시킨 것을 아마 상기시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오산 미 공군기지에는 F-16 최신형 31대를 배치하였습니다. 군산에는 F-35A 스텔스기 20대를 상시 배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 공군이 주문한 20대의 F-35A 역시 2027년부터 군산에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주일 미 해군, 주일 미 공군, 주일 미 해병대가 보유하고 있던 노후한 전투기들은 모두 후방으로 모두 물러나고 최신 F-35A, F-35B, F-35C와 같은 스텔스기들을 전진 배치하였음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한반도 주변에 최근 F-35 계열의 스텔스기가 수백 대가 전진 배치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미국에서는 B-1B 100조라고 하죠. 죽음의 100조. 이 B-1B 전략 핵 폭격기를 일본 기지에 전면 전진 배치하였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한 중국이 대만을 침략한다거나 도발을 할 경우 그냥 전쟁을 해서라도 중국 공산당을 박살내버리겠다는 미국의 속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미중 패권 전쟁 안에서 우리가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우주 협정을 체결하였고 미국의 모든 우주 기술이 한국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달 탐사 우주 발사체의 기술을 미국이 한국에게 이전하였고 이것은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과 동일한 기술이 됩니다. 여기에 다탄두 핵 미사일 기술과 동일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주 발사체에 달 탐사용 위성을 실으면 인공위성이 되겠지만 핵 탄두를 탑재하면 바로 핵 미사일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우주에서 탄두가 여러 개로 분리되는 기술도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은 다탄두 핵미사일 기술과 동일한 기술이 됩니다. 한국이 핵무장만 하면 핵미사일이 한 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탄두가 10개, 20개로 분리되면 중국은 막을 수가 없게 되고 결국 중국 지도부는 겁에 질려버릴 뿐만 아니라 결국 남아있는 것은 사망, 멸망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때 최첨단 5세대 스텔스기 제작 기술, 또 무인기 기술 등 미국의 첨단 기술이 모두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겁에 질려버린 중국 지도부는 한국의 여야 양쪽에 심어놓았던 트로이 목마 정치인들과 언론들을 동원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렸고 문재인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 한미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을 채택했는데 이것은 미국의 핵 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합동 관리한다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무 5 미사일에 미국의 핵 탄두를 탑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겁에 질려버린 중국 공산당은 한국의 여야 정치권, 경찰, 검찰, 언론 등에 오래전부터 심어놓았던 간첩들을 동원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중앙선관위를 동원하여 부정선거를 실시하여 친북, 친중, 친북, 친러 인사인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것입니다. 이재명은 한국의 유통산업에는 족쇄를 채우고 알리, 테무 등 중국의 유통기업에게 한국 시장을 모두 넘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중국산 태양열 패널과 해상 풍력 장비를 대거 수입하면서 돈이 떨어진 중국 공산당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총 100조 원이 중국 입으로 다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미국의 2020년 대선에서 중국이 개입했다는 증거를 FBI 캐시 파텔 국장이 미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당시에 FBI나 CIA가 중국의 선거 개입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를 하지 않았고 타 정보기관에게 밝혀내지 말도록 종용했다는 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미국을 이길 방법이 없어지게 되자 미국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여성을 성상납하며 미국 FBI, CIA, 선관위 등등을 매수하여 2020년에 부정선거를 하여 친중 성향의 민주당 바이든 정권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잠꾸러기 조 바이든, 치매노인 조 바이든이 가짜 대통령 역할을 4년이나 하면서 미국은 PC 좌파주의와 DEI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가
극도로 혼란해졌을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피폐하고 망해가는 아주 위기 상황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 공산당과 미국 민주당, USAID,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모하여 이번 한국 대선에서 부정선거로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이재명으로 바꿔치기 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부정선거 관련된 외국의 서버도 수사를 하고 관련자들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부정선거 관련하여 7월부터는 본격적인 행동이 미국으로부터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폭풍 정도가 아니라 아마 무시무시한 토네이도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만일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이충근 박사님을 외교 사령탑에 임명하면 쉽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인터넷망을 단절하고 중국에서는 저가 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여 저가 제품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중국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한국 내 대학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을 추방하고 중국인의 한국 내 자산 취득을 근본적으로 금지시키며 중국인에 대한 비자를 대폭 취소해야 합니다. 현재 약 1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 중국인들을 10만 명 미만으로 낮춰야 됩니다. 유사시 중국 공산당의 지령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다수를 중국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전염병을 한국에 전파하여 경제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때문에 중국인들에 대한 관광비자 또한 내어주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갔다가 반간첩법에 몰려 인질로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범죄 대상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을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중국 방문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만 하겠습니다. 강제적으로 중국과 디커플링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자체가 소멸되고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서해 장악에 대비해서 수원 공군기지를 인천 앞바다 덕적도로 이전하고 흑산도보다 더 서쪽에 있는 가고도를 해상 군사기지로 만들어 한미연합군이 사용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미 해군 공군기지를 유치하여 제주도를 제2의 하와이로 만들고 필리핀 북부 지역에 한국 공군 및 한국 해군기지를 건설하여 대만 해협이 막히더라도 우리 상선이 무사히 통항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K1 계열 전차 500대와 K55 자주포 500대를 베트남에 공여하여 중국군이 베트남에 신경 쓰이도록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필리핀에는 우리의 노후된 함정과 구형 FA-50 전투기를 대량 공여하고 해군력과 공군력을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군이 생각지도 않았던 필리핀과 베트남에 신경 쓰게 된다면 전선이 더욱더 길어지게 되고 그만큼 군사비를 많이 소진하게 되므로 더 빨리 조속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국전쟁 컨텐츠 진흥원을 만들어서 한국전쟁 관련된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제작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전국의 폐교를 한국전쟁 박물관 겸 북한인권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전 국민을 교육시키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한국전쟁을 별도의 과목으로 만들어서 후세대들에게 전쟁의 무서움과 교훈을 반드시 가르쳐야만 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자,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꼭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정규과정에 태권도를 의무적으로 채택을 해서 상무정신을 가르쳐야 할 때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2023년 국방비로 57조 원을 사용할 당시 비정부 기구 국고지원금을 102조 3천억 원을 허공에 뿌렸고 성인지 예산은 24조 원이나 허무맹랑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총 126조 3천억 원이 생산성 검증도 안 된 곳에 투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 절반이 63조 원을 국방비로 전환한다면 국방비를 120조 원까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GDP 대비 5%까지 국방비 증액을 우리는 100%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거지처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주한미군 방위비라고 거짓말하면서 협상할 것이 아닙니다. 현재 35억 달러에 불과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비를 100% 우리가 다 줄 테니 장비와 인력을 더 갖다 놓으라고 역으로 오히려 큰 소리를 쳐야 하겠습니다. 미국산 셰일가스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미국과 이야기를 잘해서 알래스카에서 앵커리지입니다. 앵커리지에서 뉴욕으로 가는 철도망을 구축하고 그 중간에는 캐나다 알버타나 미국의 세인트루이스를 더 개발을 하면서 부산에서 알래스카 앵커리지 항구로 컨테이너를 보내고 다시 철도로 뉴욕까지 보낸 다음에 뉴욕에서 선박에 실어 유럽과 서아프리카로 보내는 무역 루트를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혹자들이 얘기하는 북극해 운운하고 있는 미친 소리를 하는데요. 가다가 전부 다 빠져 죽거나 컨테이너가 다 바람에 날아가고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에서 남중국해 또 싱가포르 옆에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인도양, 그 다음에 홍해,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루트 대신에 부산, 알래스카 앵커리지, 그 다음에 내륙 철도 운송, 그 다음에 뉴욕, 서유럽으로 가는 새로운 무역 루트 개척을 미국에게 제안해야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의 철도망을 통하여 유럽으로 보내게 되면 미국은 중부 내륙도 그 지역의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가 있고 특히나 운송 산업을 통해서 미국 중부 내륙 도시들이 더욱더 화랑에 처하게 되고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운송료를 벌어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한미 물류 동맹이 또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 정권의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실장 등등의 면면을 보면 그냥 월급을 타먹기 위해서 존재했을 뿐 아무런 전략도 없이 그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부정선거가 미국의 6월 26일 미국 동부시간 오전 11시에 미국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를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부정선거가 판명나고 현재 상황이 종결되고 나면 김문수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전과 장기적인 국가 전략, 국제 전략을 보유하고 있는 이춘근 박사 같은 분들이 외교안보 사령탑이 되어서 미국과 호흡을 잘 맞추게 되면 아무런 문제 없이 대한민국과 미국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새롭게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의 신패권 전쟁, 신그레이트 게임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